처음 만났을 때 엄청나게 매력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자신감도 넘치고 모든 상황을 자기 손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가 왜 이 사람 눈치를 보고 있지? 그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다크 트라이어드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우리는 보통 위험한 사람을 겉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심리학 연구들은 정반대를 말해요. 다크 트라이어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첫인상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아요. 2012년 독일 코블렌츠 란다우 대학의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 했어요.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다크 트라이어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초기 첫인상에서 훨씬 더 매력적으로 평가됐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위험한 사람일수록 처음엔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희소리에서 이 세 가지 유형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과로 비유할 거예요. 다크 트라이어드는 독이 든 사과예요. 겉은 빨갛고 윤기가 흘러요. 매우 먹음직스럽고 매력적이에요. 근데 안에 독이 있어요. 처음엔 달콤하게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 이 세 가지는 각각 겉모습이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독이 퍼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씩 뜯어볼게요. 보통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면 그냥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르시시즘은 훨씬 복잡한 의미예요. 핵심은 바로 과도한 자기 중요감, 공감 능력의 결핍, 그리고 끊임없는 외부 인정 욕구예요. 캐나다 브록 대학의 심리학자 브렌다 윌리스는 나르시시스트의 관계 패턴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처음엔 상대를 완벽하게 이상화해요. 이 단계에서는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파트너처럼 행동해요. 근데 상대가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평가절하가 시작돼요. 비판, 무시, 냉대가 반복되다가 결국 관계를 끊어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처음에 너무 좋아서 이상하다 싶을 정도예요. 근데 그 달콤함이 독사과의 겉면이에요.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보는 신호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대화의 주제가 항상 자신으로 돌아와요. 둘째, 칭찬에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판에는 불균형적으로 화를 내요.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단어는 16세기 이탈리아 정치 철학자 니콜로 마키아벨리에서 왔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사고방식이에요. 심리학에서 마키아벨리아는 이렇게 정의해요.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고 장기적 목표를 위해 감정과 도덕을 전략적으로 조작하는 사람이에요. 2020년 폴란드 브로츠와프 대학의 연구팀이 마키아벨리안의 사회적 행동에 관해 분석했어요. 이들은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될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요. 단기적으로 손해처럼 보이는 친절도 서슴지 않아요. 나중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계산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독사과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엔 이 사람이 나한테 엄청나게 잘해줘요. 진심 어린 관심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건 관계가 아니라 투자예요. 언젠가 회수하려는 투자인 거죠. 마키아벨리안을 알아보는 신호는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잘해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자원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유 없는 친절은 없어요. 사이코패시라고 하면 보통 범죄 드라마에 나오는 살인마들을 떠올려요. 근데 실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이코패시는 그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요. 핵심은 공감 능력의 신경학적 결핍이에요. 2013년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뇌영상 연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에요.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는 뇌 영역, 특히 편도체와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의 활성화가 현저히 낮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의지에서 공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공감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해를 끼쳐도 죄책감을 거의 못 느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사람 중 많은 수가 일상에서 충분히 정상적으로 기능해요. 오히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극도로 침착하고 고압적인 상황에서도 냉철한 모습 때문에 유능해 보여요. 이게 독사과예요. 처음엔 차분하고 강해 보이는데 그 냉철함이 당신에 대한 무관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방법 하나. 초반에 과도한 친절의 경우 천천히 검증하세요. 관계 초반에 너무 완벽한 사람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진심 어린 관계는 천천히 쌓여요. 첫 만남부터 압도적으로 좋은 느낌은 러브바밍이나 전략적 접근일 수 있어요. 방법 둘. 내 감정 신호를 믿으세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왠지 피곤하다. 왜인지 모르게 위축된다.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뇌가 의식적으로 파악하기 전에 먼저 반응해요. 방법 셋. 경계를 세웠을 때 상대의 반응을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내가 경계를 세우면 그걸 존중해요. 화를 내거나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건 신호일 확률이 높아요. 경계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정리해 볼게요. 다크 트라이어드는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 세 가지예요. 공통점은 바로 이거예요. 겉은 매력적이고 안에는 독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단정짓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는 거예요. 주변에 이 세 가지 신호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보실 수 있도록요. 알고 싶니? 은희솔이었습니다.